최근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2024년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는 500억 달러, 유럽은 매달 15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부가 예산을 새로 짜서 주기에는 너무나 큰 돈인데요. 사실 이 돈은 원래 러시아 금고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첨단 기술로의 접근도 제한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다양한 무역 혜택을 박탈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금융제재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 금고를 동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외국의 활동에 대해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 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해왔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이 달러, 유로와 같은 주요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그리고 동맹국들이 이를 꺼내지 못하도록 막아 자산을 동결한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암호화폐나 현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인 거죠.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로 되어 있습니다. 국채는 일정한 금리가 붙기 때문에 동결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유럽 역시 유로클리어라는 국제중앙예탁기관을 통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안전한 금융상품에 재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유로클리어가 운영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만 약 30억 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4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자금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프라 재건과 에너지 복구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서방의 지원금은 이 시설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군사 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 구매, 군대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피해 입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집을 잃은 국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하는데도 이 자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것을 불법적 약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러시아는 SPFS라는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를 통해 서방 금융망을 거치지 않고 무역을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 국제사회도 더더욱 강경한 대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러시아 재벌 표트르 아벤의 재산 약 13억 원의 몰수를 법원이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재임 시절부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 자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화제가 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당한 요구라며 받아들였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기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무상 지원을 자본주의화했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